아니 이조 기자 마지막에 한 얘기는 뭔지는 알고 하는 거죠? 우리나라의 미국 증시 최근 들어 쪼그러니긴 했습니다만 뭐 이렇게 하는 거 있잖아요. 그때 왜 약관 설명해 주는 아니 한 번도 안 해보셨어요? 그 해봤나? 그거 모르고 해요. 아니 알고 할 수가 없어. 기계적으로 그냥 읽는 거군요. 알고 할 수가 없어요. 엄청 많은 내용이 그 하나에 다 들어가 있는데. 그 입이 빨리 도는 편이네. 네. 와, 나 저렇게 못 읽을 것 같은데. 안녕하십니까. 중국 경제경문연구소장 전병서 소장님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와, 잘하네 이조 기자. 몇 번 시키더라고요, 피디님. 그래요? 자, 우리 전병서 소장님과 함께 오늘은 이제 미국이 중국의 H20 네. 다시 이제 팔기로 했고, 그거는 아마 조금 해빙 쪽으로 가는 건가 하는 기대를 좀 하게 되기도 해서. 그러니까요. 예. 그리고 또 오히려 미국은 지금 다른 나라들이랑 더 싸우고 중국이랑 별로 또 안 싸우는 것 같기도 하고. 이 분위기도 한번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지금 미국이 중국의 관세는 정확하게 얼마 하겠다는 얘기는 없는 거죠? 30%. 정확하게 나온 거예요, 그게? 예전에 얘기한 그거가 그대로 그냥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아이러니한 게 중국을 먼저 때리는 게 아니라 네. 미국이 자기 친구부터 먼저 때린 거죠. 캐나다, 멕시코, 한국, 거기 일본. 30% 때렸잖아요. 그래서 런던 회담에서 30%그 관세를 때리는 걸로 했어요. 예. 네. 그래서 거기서 더 이상 이제 변화는 지금 없는 상태고, 그 전에 트럼프가 얘기했던 7월 9일까지 이제 70몇 개 나라를 그 합의를 하겠다고 했는데 아직 못한 거죠. 네. 그래서 그 사이에 뭐 이제 별 의미 없는 영국이라든지 뭐 어디 이제 동남아 국가 뭐 이런 나라들로만 했고 네. 메이저인 국가들과는 아직 전혀 합의를 못했죠. 뭐 멕시코, 캐나다 정도는 그래도 좀 교육이 많은 나라긴 하니까. 최대 멕시코, 캐나다야 최대 이제 교육국이 미국인데 예. 문제는 두 나라 다가 강력하게 반발하는 거죠. 예. 그래서 친구라고 그러더니 뭐 무관 설정했다고 그러더니 어째 우리부터 먼저 패냐. 네. 거기 이제 엄청난 지금 반발이 있는데 이거를 힘으로 밀어붙여가지고 해결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닌 것 같아요. 그럼 이제 중국에는 그냥 30%로 지금 현재 가고 있는 건 아니죠? 가고 있는 거죠. 30% 매기고 있어요, 중국 그렇죠. 제품에 대해서? 이미? 125%인가를 유예를 한 거죠. 유예하고 30%로 일단은 잠정으로 가고 9월인가 그때까지 협상이 안 되면 125%인가로 올라가죠. 중국은 시점이 9월이었었나요? 그렇죠. 6개월 뭐 이어난다 뭐 그렇게 그럼 100몇 프로는 안 할 거 아니에요, 아무리. 뭐 100몇 프로나 200%나 의미가 없는 것이 지금 기존에 25%를 받고 있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30%를 더하면 55%를 때리는 거죠. 그러면 뭐 어떤 품목도 지금 마진이 50%만한 게 없기 때문에 네. 그거는 뭐 100%를 때리든 200%든 2000%를 때리든 의미가 없어요. 수출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거를 알기 때문에 중국이 이제 뭐 되게 인심 쓰는 것처럼 125%에서 우리는 더 이상 관세 올리는 거 안 한다. 네. 그렇게 얘기한 것은 무슨 뭐 이게 있는 게 아니고 네, 의미 없다. 120%나 200% 의미 없는 거 그 말장난하기 싫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근데 예를 들어 근데 100% 관세를 매긴다고 치면 중국이 뭐 10달러에 팔던 제품을 10달러에 그냥 중국은 넘기면 되고 수입업자가 거기 관세를 10%를 그쵸. 더 내는 거 아니에요? 안 사는 거죠, 그 대신. 미국의 수입업자가? 그렇죠. 10만 원 하나에 10만 원 하던 게 20만 원 되면 안 팔리니까 사지 않게 되는 건데 이제 문제는 뭐냐 그러면 이게 관세율에 우리가 자꾸 포커스를 하는데 관세율이 아니라 재고를 봐야 돼요. 네. 그래서 뭐 운동화, 이쑤시개, 무슨 전기 드라이, 뭐 전자레인지 이런 것들 다 중국에 수입을 하는데 네. 이게 100% 때리는 건 좋고 50% 때리는 건 좋은데 그게 이제 파는 쪽에서 네. 이게 원가가 안 맞단 말이에요. 네. 그리고 사는 쪽에서 당연히 가격을 증가하려고 할 거고 그러면 수출을 안 해버리면 어떻게 되냐. 네. 이제 우리가 보통 90일 일시를 끊는데 90일 정도 지나면 배가 안 가니까 재고가 스탁아웃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이제 재고가 없어지면 무슨 일이 벌어지면 관세를 안 때리는데도 불구하고 가격이 올라가는 그 문제가 생기게 되죠. 그렇죠. 네. 네. 그래서 이제 그거를 좀 집중해서 봐야 돼요. 그래서 관세라고 하는 것은 자기네가 보호할 산업이 있고 국내 유치 산업이 있을 때 의미가 있는 것이지 철강화학 제조업이 없는 상태에서 100이든 200%든 때리는 것 자체가 네. 이것은 다른 정책 의도가 있는 것이지 그 무역 자체의 구조를 바꾸긴 굉장히 어려워요. 그럼 뭐 예를 들어서 120% 때렸다 한들 그럼 중국이 만들던 걸 이쑤시개를 전기 드라이어기를 이걸 미국이 만들 거냐 그 문제가 있는 거죠.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빨리 협상을 하고 서두르는 이유도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렇고 그러고 보면 지금 미중의 전쟁은 이것은
마치 초등학생들 기싸움 하듯이 네. 먼저 전화하면 지고 먼저 울면 지는 건데 네. 서로가 전화를 안 해요. 그러다가 이 누가 먼저 전화를 했냐면 트럼프가 먼저 전화를 했다고요. 그래서 1단계 합의 이후에 2단계를 런던에서 하게 된 배경은 바로 중국이 2달 동안 히토리 금속을 수출하는 바람에 미국의 이제 자동차 회사, 로봇 회사, 방산업체에 히토리가 스탁아웃되는 그 리스크가 있는 바람에 부랴부랴 이제 합의를 한 거죠. 그래서 지금 미중의 완전 전쟁에서 트럼프가 원치 않고 예상치 못했던 자원 전쟁, 네. 서플라이 체인이 이게 확 들어와 버린 거죠. 네. 그래서 어제 보면 중국이 히토리 금속 2,000개에 대해서 수출 통제를 들어가겠다. 네. 이제 이렇게 하면 이제 전 세계도 깜짝 놀랄 일이고, 뭐 미국의 최대 히토리 수입국이 중국이기 때문에 이게 첨단 산업에 치명적인 영향을 주죠. 네. 그래서 이제 그걸 협상 카드로 지금 쓰는 겁니다. 중국이. 그렇죠. 그러면 이번에 H20 넣은 거는, 그러니까 중국 수출을 다시 재개할 수 있도록 한 거는 그 히토리와 좀 연관된 거라고 보는 게. 그가 별로 상관없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그 사이에 뭐를 좀 봐야 되냐면 중국의 반도체 기술이에요. 네. 그래서 하웨이가 이게 핸드폰 만들고 5G 통신 장비 만드는 회사가 아니라 반도체 만드는 회사입니다. 네. 거기에 하이실콘이라고 하는 이제 뭐 전 세계 탑10 안에 들어가는 설계사가 있고 이 회사를 통해 가지고 910 BCD라고 하는 이 AI 칩을 만들었어요. 910 BCD. 그렇죠. 네. 그래서 910C가 지금 상용화돼서 나와서 팔고 있는데 이것의 성능이 H20을 이미 훨씬 더 넘어가 있어요. 가격은 그거의 절반이야. 네. 아, 그래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지금 그것은 H20 같은 경우는 사실은 큰 의미가 없는데 엔비디아는 중국이 워낙 이제 DC 센터를 많이 지니까 네. 수요가 이제 커서 다 공급이 안 되기 때문에 엔비디아 걸 썼던 거고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그걸 막은 것이 정책적인 어떤 이제 강경함을 보여주는 것이지 네. 실리가 없어요. 그 대신 이제 엔비디아 같은 경우는 매출액이 한 4분의 1 정도가 중국으로 갔기 때문에 이게 크게 타격을 보고 H20이다 재고처리를 해야 되니까 네. 그래서 지난 분기 때 아마 3조 원인가 얼마인가 손실처리를 했죠. 근데 이것의 의미는 이제 새로이 그 사이 두 선언들 사이에 중국이 910C 말고 D를 또 출시를 했어요. 그럼 그건 어느 정도 급이에요? 그거는 이제 훨씬 더 높은 거죠. H20보다 높은 그래서 거. H20은 이미 중국이 국산화를 해서 대체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미국이 더 이상 그걸 막아봤자 실리가 없어요. 그래서 허가를 한 것이지 그게 뭐 아무리 트럼프 대통령이 말을 그렇게 잘 바꾸는 대통령이지만 네. AI를 이거를 칩을 한 달도 안 돼 가지고 풀어줄 거 뭐 왜 했냐. 네. 근데 그 이면에는 이제 중국의 기술 국산화로 인한 실질적인 의미가 없다는 것, 요게 작용을 한 건데 대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풀어준다는 것이 분위기를 빌드업하는 데는 도움이 된다. 아, 중국은 이미 그럼 H20 정도는 우습게 만들고 있어요. 그렇죠. 아, 그래요? 아니 근데 중국은 지금 분위기는 참 어떻습니까? 중국이 그러니까 예를 들어 미국이 그렇게 풀어주는 거에서 어쨌든 이건 정치적으로 조금 유화적인 제스처니까 중국도 그러면 히토류 뭐 수출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좀 더 전향적으로 나갈 가능성은 좀 있는 거예요? 중국이 카드를 하나 잡은 거예요. 그래서 절대적인 요리인 건 맞는데 네. 절대적인 요리라고 하도 상대의 아킬레스건을 하나 쥐고 있는 거죠. 예. 그래서 이제 담담하게 있는 겁니다. 그래서 두 가지인데 하나는 시간이고 또 하나는 이제 서플라이 체인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게 공급망에서 히토류라는 것을 절대 낮게 보면 안 되는 것이 지금 우리가 지금 여기 보여 있는 스튜디오 안에 있는 모든 기기에도 히토류가 다 들어가야 돼요. 그렇죠. 근데 이거를 중국이 생산의 뭐 62%, 네. 가공의 거의 92%를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네. 이걸 끊는 순간에 텍스하고는 상관없는 후폭풍이 무지막지하게 일어날 수 있어요. 네. 그래서 이 카드를 이걸 이제 미국이 자극하지 않는 방법으로 지금 가야 되는데 이거는 뭐 3, 5년 내에 대체할 수가 없어요. 트럼프 네, 임기는 해결이 안 된다고. 네. 그래서 중국이 이걸 확실하게 알았고 두 번째는 이제 시간의 이슈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말을 쉽게 하는 스타일이다 보니까 뭐 7월에 9월에 이걸 박았는데 이걸 지금 미국이 당연히 이제 쉽게 협상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했던 미국, 캐나다, 한국, 일본 네. 뭐 이제 인도 같은 이런 나라들이 뻗대기를 하는 거죠. 대표적으로 일본이 지금 7차례는 협상을 했는데 답을 안 주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게 배경에는 아마도
그 트럼프 대통령의 상호관세가 이게 합법적이지 않다고 하는 부분에 판결이 있었기 때문에 네. 이거 이제 뭐 뒤로 미루다가 보면은 이제 결과가 좋을 수도 있겠다 하는 이런 부분이 있었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게 트럼프 대통령이 오히려 초읽기에 몰린,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먼저 성과를 내야 되는데, 그래서 별 이제 의미가 없는 영국, 유럽하고 협상을 EU하고 해야지 영국하고 해가지고 협상을 타결하는데, 영국은 지금 유럽 지역에서 왕따잖아요. 경제적 의미가 약하고. 또 이제 아시아 쪽에서 예를 들면 뭐 그 호주나 뭐 이런 지역 같은 것들은 사실은 큰 이펙트를 주지를 못해요. 그래서 뭐 크게 본다면 아시아에서는 한국, 중국, 일본을 타결을 해야 되는 것이고, 네. 유럽은 EU를 타결해야 되는데 이게 안 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저는 굉장히 좀 시그널을 우리가 나쁘게 봐야 되는 것은, 이번에 2차 사안을 보냈는데 보면은 전부 30% 다 올렸어요. 네. 그러면 제가 볼 때는 아이러니지만 전 세계가 한국에다 공정지로 가야 되는 문제가 생겨요. 우리는 25%인데 그럼 멕시코, 캐나다가 30% 받았고 일본도 30% 받았고 유럽도 30% 받았으면 한국을 통해 가지고 가면 5% 싸게 하는 거죠. 네. 근데 왜 한국은 안 올렸냐? 이거 굉장히 좀 불안스러워요. 그래서 중국이나 일본이나 이쪽은 성과 내기가 쉽지 않은데 한국은 안보라는 이슈가 있기 때문에 안 올리면서 우리하고 먼저 타결을 하려고 하는 가능성, 이제 이런 것이 있을 수가 있죠. 그래서 우리로서는 조금 중국의, 미국의 그런 그 시간의 싸움에서 이걸 우리가 잘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이 내주고 낮추는 것이 과연 답이냐, 아니면 눈치 보면서 조금 더 시간을 끄는 것이 다른 이제 강한 놈들이 어떻게 협상하는지 보고 답을 내는 거냐, 이제 이거를 뭐 아마 정부에서는 열심히 고민을 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저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이벤트 같은 거 할 때 처음에 혜택보다 나중 혜택이 좋으면 미리 한 사람들이 손해보는 느낌이잖아요. 이 협상도 지금 초반에 된 것보다 나중에 되는 게 더 협상 결과가 좋고, 막 관세 막, 그래, 막 나는 20%로 협상했는데 뒤에 하는 애가 막 10%까지 낮아졌어. 나 뭐 한 거지? 이게 바보 같을 것 같아서. 바로 그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미국을 보면 우리가 대단한 건 분명한데, 전 세계 소비 시장에 차지하는 비중이 13%밖에 되질 않아요. 네. 근데 지금 미국이 타켓을 하고 있는 대표 지금 캐나다, 멕시코, EU, 중국이 전 세계 수입 시장의 39%예요. 네. 자기가 수입하는 것의 3배의 수입 시장이 거기 있다고요. 그러다 보니까 13%를 갖고서 이제 전 세계 87%를 잡으려고 하니까 이게 이제 판세를 읽고 있는 거죠. 상대 입장에서. 그래서 빨리 합의를 이제 안 하고 있는 건데, 이건 뭐 트럼프 대통령 같은 경우 먼저 내질러 놨기 때문에 이게 안 되면 후속 조치들이나 후속 정책에서 동력을 확 잃어버리는 거니까, 네. 그때 할 수 있는 것은 소위 말하는 이제 희생양을 하나 만드는 거죠. 근데 지금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종께서 얘기하신 먼저 협상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그러는데, 그게 트럼프 대통령과 스태프들이 계속 노래를 불렀는데 아무도 먼저 협상을 안 한다는 거예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미 속내를 알아버린 거죠. 그런 이제 정치적인 입지, 또 현실적인 이제 재고 이슈, 그리고 강대국들이 이게 미국과의 그 뭐 시장의 포텐셜을 놓고 보면 우리가 견딜만 하다. 네. 이제 이런 서너 가지 요인들이 있기 때문에 합의가 빨리 안 되는 거죠. 근데 중국 상황은 지금 좀 괜찮습니까? 경제 성장률이라든지 아니면 좀 잘 버틸 만한 혹은 잘 돌아가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차트 한번 보여주실래요? 예. 그래서 중국이 5% 성장하는 건 뉴스가 안 돼요. 근데 우리가 목표니까. 이 1%, 0.8% 이러면 뉴스가 되는데, 중국의 분기별 성장률 며칠 전에 나온 겁니다. 보시면은 중국은 2024년 3분기가 지금 저점이에요. 네. 그리고 나서 지금 5%대를 계속 유지를 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이게 중국이 뭐 우리는 망했다 뭐 이제 그렇게 계속 하는데, 5% 성장하는 나라 보고 망했다는 건 좀 과한 표현인 것 같고, 근데 분야별로 봤을 때 소비가, 우리는 이제 수비가 12분기째 마이너스예요. 근데 중국은 마이너스는 아니고 요게 6%대 정도로 올라와 있어요. 근데 이게 6%가 왜 요걸 먹냐 그러면, 그 이전에 코로나 이전에 10%대를 가다가 그게 2%로 떨어지고 3%, 4% 하다가 지금 6% 올라온 거예요. 그러니까 뭐 중국 같은 나라가 정부의 입김이 강하기 때문에 정부가 하라고 그러면 바로 소비도 왕창 늘 거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네. 그 속도가 대단히 느린 것이 이게 지금 문제라고 보는 거고, 그러나 한국과 상대적으로 비교를 하면 이건 뭐 우리는 마이너스인데 중국 마이너스는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그것이 이제 기대에 못 미치는 것,
뭐 엔비디아 주가 왜 빠지냐고 그러는데 엔비디아가 실적이 나빠서 그런 게 아니라 기대를 못 미쳤을 때 주가 빠지는 거잖아요. 중국의 소비는 바로 그런 문제가 있는데 그 소비의 근본적인 이유는 벼락 거지 효과. 그래서 벼락 거지 효과. 그렇죠. 그래서 이제 코로나 3년 동안에 봉쇄를 했고 네. 그때 이제 공동부유라는 걸 하면서 부동산 플랫폼 기업을 다 때려잡아가지고 네. 주식하고 부동산을 거의 4년 동안 50% 폭락을 시켰어요. 그래서 돈이 있더라도 이게 주가가 반토막 나고 집값이 반토막 나면 돈 안 쓰죠. 네. 그래서 중국이 지금 하는 것은 소비 부양은 당연히 한 거고 그게 GDP로 나타난 거고 이게 이제 소비가 본격적으로 쓰지려면 그런 그 네거티브 웰스 이펙트가 네. 이게 플러스로 돌아서야 돼요. 그게 첫 번째가 주가가 올라야 되고 부동산이 올라야 됩니다. 근데 중국이 금년 뭐 2월 이후로 보면 주가를 본격적으로 받쳐요. 그래서 뭐 미국 주가도 사상 최고치라고 하지만 중국도 마찬가지로 최근 5년간 보면 최고치예요. 그러고 이제 문제가 집값이 아직 안 올라간다는 것. 그래서 그게 지금 소비 부진의 가장 중요한 이유입니다. 집값은 올리려고 계속 했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게 그런 거죠. 뭐 주식하고 똑같아가지고 빠지면 아무도 안 사는 거고 올라갔다고 그러면 우리 서울도 마찬가지잖아요. 네. 경기 이렇게 나쁜데 어떻게 집을 사냐고 그러는데 바로 그겁니다. 그래서 중국이 아직 이제 대도시 지역이나 이쪽에서 그 부동산에 대한 이제 간보기 정도 뭐 그런 정도. 그래서 가격이 크게 더 빠지진 않고 있는데 거래량이 조금씩 늘어나요. 그래서 이제 저점 매수가 들어왔다 이렇게 볼 수는 있고 그것이 이제 본격적으로 가려고 하면은 이게 소비 활성화가 이루어지고 그 다음번에 이제 집을 사는 거죠. 그래서 그 시간이 좀 걸리지 않나 싶습니다. 사실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이제 아무리 뭐 감정적으로 어떻든 간에 중국의 경기가 살아나야 우리나라의 수출도 훨씬 더 활성화가 될 수 있으니까 그 부동산이 저점을 찍고 돌아서면서 소비가 돌아설 것이라는 기대를 저는 한 3년 전부터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지금 매 상반기, 하반기, 상반기, 하반기 지날 때마다 계속했는데 아직까지도 좀 그 정도는 아닌데 지금은 진짜 돌아설 분위기예요. 그래서 전제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렇게 봐야 되는 거죠. 그 결국은 양극화가 있기 때문에 네. 전체적인 수치는 좋은데 우리가 체감하는 수치는 낮다고 하는 것은 그 포브스 500 부자들 중에서 거기에 우리나라 부자는 5명밖에 탑10 안에 못 들어가는데 중국 부자는 뭐 이게 많아요. 무지막지하게 들어가 있어요. 네. 그래서 중국의 고급 소비는 그대로 가는데 이제 서민들의 소비가 늘지 않기 때문에 하는 그 양극화 때문에 이제 사실은 그런 걸 뭉치면은 이게 이제 낮게 나오는 거죠. 그래서 그것은 이제 제품별로 품목별로 이걸 좀 나눠서 봐야지 다 뭉쳐가지고 이렇게 보는 건 의미가 없어요. 네. 그래서 중국이 경기 이렇게 높다고 그러는데 그 팜마트 같은 경우 보면은 주가가 폭등을 하잖아요. 그러니까요. 네. 그게 인형 하나 사려고 나무부 인기가 진짜 장난 아니죠. 줄을 선다고요. 네. 근데 그게 말이 되냐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게 소비가 그러고 뭐 중국의 명차들이 보면 네. 이게 BMW, 벤츠, 아우디가 이게 전 세계에서 중국 제일 많이 산단 말이에요. 그럼 이거 어떻게 봐야 되냐. 그래서 그렇게 놓고 보면 양극화, 소비의 양극화를 봐야 되고 그 대신 우리가 팔려고 하고 있거나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중급 이하의 제품들의 수요는 아직 살아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크게 이제 기대를 못하는 그런 상황이다. 그것은 전반적인 뭐 소비 플러스 이제 부동산 경기의 상향이 소비는 심리잖아요. 네. 이제 요거를 이제 어떻게 돌려놓는다는 거고. 근데 생각을 해보면 4년 동안 이게 주가 계속 빠지고 부동산 빠졌는데 바로 정부가 정책 바꾼다고 그래서 그게 폭등할 수가 사실은 없죠. 우리도 뭐 부동산 얘기 다 풀었잖아요. 네. 근데 지방 부동산 뭐 엉망진창이란 말이에요. 서울의 일부, 서울도 일부 지역만 그런 거고. 그럼 너 지금 집 살래 그럴 때 그게 이제 뭐 강남 뭐 이런 특정한 지역은 메이크 센스 하지만 다른 지역은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그런 쪽으로 가봐야 될 것 같아요. 우리도 전반적인 부동산 경기 회복이 언제 올 거냐, 언제 할 거냐, 3년 전, 2년 전, 1년 전 똑같은 이제 스토리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전 세계적인 소위 말하는 K자 리커버리 이걸 안에 들어가서 보고 세밀하게 보지 않으면 이것은 답이 안 나온다. 그렇군요. 자, 그럼 이제 우리는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하면 그래도 좀 괜찮을까 생각을 이제 늘 할 수밖에 없는데 중국이 우리랑도 좀 사이가 그래도 전보다 좀 약간 부드러워지는 것 같은 느낌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또 경주에 아마 시진핑 주석이 올 것 네. 같기도 하다 이런 얘기도 있던데 우리는 지금 이제 중국 상대로
어떤 쪽에 조금 더 힘을 쓰거나 아니면 어떤 전략을 좀 펼치는 게 좀 좋을까 한번 좀 말씀을 한번 좀 들어볼까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이제 뭐 중국 망했다, 뭐 이제 이런 얘기 이제 좀 그만해야 되고, 뭐 10년 동안 했고 1년 동안 했는데 그게 안 망했다 그러면 좀 다른 시각으로 봐야죠. 네. 그래서 우리가 보고 싶은 걸로 보지 말고 이 미국하고 중국하고 싸우고 있으면 미국하고 싸우는 나라 입장에서 봐야 돼요. 중국하고. 근데 미국은 우리는 이제 예를 들어서 핸드폰 뺐고 자동차 빼고 화장품 뺐고 마트 뺐고 카페 다 뺐는데 네. 미국은 뺐냐 이거예요. GM, 포드, 테슬라 여전히 장사하잖아요. 애플 여전히 장사한다고. 월마트 그대로 장사하고 에스트로드 그냥 장사한다고. 그럼 이거 어떻게 된 거냐. 네. 그게 우리가 좀 냉정하게 봐야 되는 이제 것이 하나 있고, 제가 볼 때는 지금 중국에 우리가 최근 4년 동안 탈중국으로 모든 걸 다 몰고 갔지만 여전히 수출 1위는 반도체. 우리나라 중국이에요. 지역별로 여전히. 중국. 그래서 이제는 다시 이제 우리가 중국으로 들어가야 되는 상황이 벌어지는 것 같아요. 근데 네. 거기 이제 중요한 변수는 뭐냐면 우리가 팔았던 대부분이 중국의 중간재를 92%를 팔았어요. 네. 근데 이게 트럼프의 이기 정부를 기점으로 해서 우리가 공급망을 바꿔야 됩니다. 미국에는 중간재 팔고 중국에다 소비재를 팔아야 되는 걸로 구조를 바꿔야 되는 것이 지금 뭐 25% 보복 관세를 받게 되면 우리가 미국으로 수출하기 어렵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이게 또 미국이 메이드 인 차이나를 한다고 그러면 제조업을 하게 되면 우리가 중간재를 팔아야 돼요. 네. 이것은 최근 30년간의 우리 패러다임하고 달라진 거죠. 완전 그렇죠. 다른데요? 근데 중국 같은 경우는 트럼프 정부 출범 이후에 3월 양회에서 중국이 노래를 부르는 것이 우리 내수 중임 성장한다. 더 이상 수출을 안 간다. 네. 그래서 내수를 대대적으로 키우겠다고 그러면 우리로서는 최근 30년 동안 했던 중간재에서 소비재로 들어가야 돼요. 이게 답입니다. 그러면 미국에 부품 팔아서 미국에서 조립한 다음에 중국에 소비하는 그런 형태가 될 수도 있다는 말씀이시죠? 그래서 그것보다는 네. 미국은 이제 시장이 크기 때문에 네. 미국이 메이드 인 차이나를 했을 때에 메이드 인 USA를 했을 때 네. 거기에 반도체든 배터리든 전자부품이든 이제 무지하게 들어가게 될 거잖아요. 네. 거기에 과거 같으면 중국이 들어가겠지만 중국계 못 들어가기 때문에 우리가 거기에 수혜를 보는 거죠. 그리고 이제 중국이 컨슈머 마켓을 다시 뜬다고 하는 것은 우리는 뭐 이제 대기업들이 다 문 닫고 나왔기 때문에 중국 내수시장이 죽었다 이렇게 보는데 네. 미국이나 유럽의 포천 500대 기업들 중에서 중국에서 문 닫고 나와서 털고 나왔다는 회사가 단 하나 있냐는 거예요. 그래서 중국의 소비는 이제는 본격적으로 커가는 시장인데 우리는 중국이 망했다고 생각하고 안 들어간다, 안 간다고 하는 것이 우리 문제고 네. 결국은 중국의 지금 중급 이상의 중고급 시장을 네. 우리가 들어가는 전략을 지금 짜지 않으면 그건 중국하고 언제는 뭐 팔 게 없어지는 네. 그런 문제가 있고 그래서 최근에 아주 좋은 케이스가 바로 이제 중국을 어떻게 이용하냐는 LG전자죠. 네. LG전자가 그 부분 좀 되게 그래서 유럽에 궁금하긴 파는 그 냉장고하고 세탁기를 네. 예전 같았으면은 이제 우리가 반드시 만들어야 되는 걸 네. 중국이 워낙 잘 만드니까 중국한테 이제 OEM 줘서 대신 브랜드는 우리 걸 붙여갖고 유럽에다 파는 거죠. 네. 그래서 뭐 공자 없는 게 메이저. 그래서 한국이 갖고 있는 브랜드 로얄티하고 디자인 실력을 중국에 손을 빌려서 만드는 것 이게 이제 새로운 모델일 수 있어요. 네. 꼭히 우리가 만들어서 다 팔아야 되냐? 그렇다 그러면 애플은 단 한 대가 핸드폰도 미국에서 안 만들어요. 그렇죠. 다 중국에서 만든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도 그런 비즈니스 모델을 가야지 우리가 중국 가가지고 우리가 직접 만들어서 팔려고 하니까 네. 사람 관리, 인건비 문제, 대정부 문제 이게 복잡한 문제들이 많이 생긴 거잖아요. 네. 그래서 지금 LG가 이번에 했던 그런 모델들은 이미 뭐 애플은 십몇 년 전부터 한 것이고 그걸 갖고 세계 1등을 하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우리도 그걸 이제 잘 벤치마크할 필요가 있는데 아니, 근데 LG는 그렇게 만들면 그 ODM이랑 다른 거잖아요. 그래서 뭐 그 다르다고 얘기를 하죠. 네. 그래서 디자인 설계 네. 요게 같이 들어간다는 거죠. 공동으로. 예. 그래서 이제 JDM이라고 지금 얘기를 하는데 예. 뭐 크게 보면 ODM일 거고 아, 그렇습니까? 거기에 이제 설계 단계부터 중국과 이제 협의를 해서 한다는 거죠. 적극적으로 좀 협의를 한다. 그렇죠. 대신 이제 뭐 글로벌 마케팅 이런 것들은 LG가 좀 더 하고. 그래서 그 오쿠마나 뭐 이제 스카이월스 같은 경우가 세계적인 브랜드가 없죠. 물건 잘 만드는데 그걸 이제 LG 브랜드를 달고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이제 오쿠마나 스카이월스 같은 경우는 생산 캐파가 늘게 되면 원가가 떨어지잖아요. 네. 더 싸게 만들 수 있고 네. 우리는 우리가 가진 브랜드 네트워크를 통해 가지고 이제 싼 가격에 우리 브랜드를 팔게 되면 중국 브랜드보다는 훨씬 높은 가격에 팔 수 있고 우리가 고정비 부담을 지지 않기 때문에 네. 마진이 훨씬 높아지는 거죠. 네. 아, 그래요.
그럴 만한 우리의 브랜드들은 좀 있긴 있어요. 많이. 뭐 삼성은 가능할 것 같고, 뭐 LG 또 뭐 있습니까? 근데 한국에 삼성, LG 말고 뭐 있나요? 삼성, LG죠. 네, 그렇죠, 그렇죠. 알겠죠. 그래서 우리 컨슈머 쪽에서 놓고 보면 삼성, LG, 현대가 완제품을 파는 대표적인 회사 나머지는 다 우리 중소기업들이잖아요. 네. 그래서 근데 실제적으로 우리나라 GDP에서 삼성, LG, 현대가 얼마 차지하냐 그걸 보면 이제 간단하게 답이 나오는 거고 결국은 중국에서도 마찬가지로 삼성하고 현대 브랜드가 살아야 한국의 그 소비자가 되는 것이지 네, 네. 거기서 화장품 팔고 뭐 라면 팔고 해가지고 브랜드가 생기겠어요? 길바닥에 돌아다니는 차들이 현대 브랜드 달고 다니고 사람들 얼굴 보면 다 핸드폰을 달고 다니는데 그 핸드폰이 갤럭시 폰이 될 때 코리아 브랜드는 사는 거죠. 그래서 이제 중국에서도 마찬가지로 한국의 대기업 브랜드가 가서 살아야 나머지 브랜드가 사는 것이지 중소기업 브랜드들이 특정한 지역, 특정한 뭐 품목 갖고 들어가서는 그것은 이제 브랜드 마케팅으로 사실 뭐 얘기가 제한적으로 어렵죠. 성공할 수는 니치 있으나. 마켓. 네, 알겠습니다. 오늘 전 변호사 소장님께 또 여쭙고 싶은 게 많은데 혹시 관련해서 또 우리 소장님께서 뭐 차이나 저 퍼즐이었나요? 네, 그 차이나 책- 퍼즐이 맞죠? 네. 네. 차이나 퍼즐 최근에 또 내셨으니까 이 관련된 내용들은 아마 거기에 충분히 좀 더 보실 분들은 자세히 소개가 돼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우리 소장님, 오늘 좀 시간이 좀 짧아서 아쉬운데 다음 시간에 한번 다시 좀 길게 모시고 말씀 들으면 더 좋을 것 같네요. 오늘 대단히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그리고 저희 NH투자증권에서 그 부산 이제 또 이번에 가는군요. 뭐 부산이군요. 부산을 또 야, 가네요. 진짜 전국을 다 돌아다닌다. 광주, 대구, 부산, 네. 거기 또 하여튼 좋은 오프라인 세미나가 있으니까요. 거기도 한번 부산 지역은 아마 많이들 가실 것 많이 같아서 오실 것 같습니다. 일찍 신청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부산 지역 세미나는 저희 화면 아래 링크 잘 따라가시면 되겠고요. 자, 저희는 그러면 내일 아침 다시 네. 여러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